우리는 언제나 여행을 꿈꿉니다. 일상에 지칠 때, 혹은 일상이 무료해졌을 때 낯선 곳을 꿈꾸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떠나고 싶을 때 읽는 여행 에세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여행 드롭입니다. 여행 드롭은 그녀가 20살 나이에 첫 발을 디딘 유럽 여행에서 시작해 작가로 살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상 다녀온 여행이 그녀 특유의 담담하고 섬세한 문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에쿠니 가오리의 여행 감성, 여행 드롭. 그녀가 안내하는 여행 속으로 우리 같이 떠나보실까요? 처음 가는 가게. 뉴욕에는 언제나 이른 아침에 도착한다. 공항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서서 겨울이면 겨울의 싸늘한, 여름이면 여름의 눈부신 아침 공기를 들으실 때의 반가움은 각별하다. 택시를 타고 맨하탄으로 들어가 호텔에 짐을 맡겼는데도 오전 10시 전이다. 가게도 미술관도 문을 열지 않은 그 시간에 나는 늘 한 펍에 간다. 그곳은 열려있기 때문이다. 계절에 관계없이 실내는 어두컴컴한데 벌써 단골 손님이 몇 자리를 하고 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 무늬도 색감도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여자 손님이 신문을 읽고 있거나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아침 식사치고는 무거운 음식, 커다란 햄버거나 감자튀김, 볼에 담긴 수프나 피시앤칩스를 묵묵히 먹고 있다. 가게 안 몇 군데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은 언제 경기인지 모를 아이스 하키와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끔찍이 좋아하는 맥주를 마신다. 한 잔이나 두 잔. 서울에는 대개 낮에 도착한다. 나는 우선 번화가에 있는 삼계탕 전문집에 간다. 패스트푸드 가게처럼 실내가 밝다. 이렇다 할 분위기가 없어 오히려 분위기가 느껴지고, 아, 서울에 왔네 하고 생각한다. 아주머니들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삼계탕은 정말 온 세포에 쏙쏙 스미는 맛이다. 후쿠오카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른데 몇 시에 도착하든 나는 우선 가로노 우동이라는 우동 가게에 간다.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면 구수한 국물 냄새가 나고 그 순간 나는 그 거리에 스민다. 벽 앞에 다시마를 쌓아놓고 판다. 이 가게의 우동이 내게는 가장 이상적이다. 매번 우엉튀김 우동으로 할까, 유부 우동으로 할까 진지하게 고민한다. 뉴욕에도 서울에도 후쿠오카에도 좋아하는 가게가 여러 군데 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가장 먼저 걸음하는 가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안심되는 일이다. 그곳에 가면 어라, 또 여기 있네 하고 느낀다. 가령 1년 만에 갔어도 1년이라는 공백이 사라지면서 지난번 여행과 이번 여행이 이어진다. 돌아왔다기보다 또 다른 내가 줄곧 여기에 있다가 지금 다시 만나 원래대로 돌아간 듯한 아주 자유로운 느낌이다. 게다가 이번 여행은 지금 막 시작되었다. 처음 가는 가게에 있을 때의 푸근함은 무적이다. 30분짜리 여행. 사람은 각기 홈그라운드라 할 수 있는 애착하는 백화점이 있지 않나 한다. 어렸을 때부터 백화점 하면 여기였다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이 백화점이 가장 성격에 맞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워 이곳만 이용하게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내게도 그런 백화점이 있어 그곳에 대한 편애와 신뢰는 흔들림이 없는데 최근에 어쩌다 다른 백화점에 갔다가 홈그라운드가 아닌 백화점에 가는 것은 여행과 다름없다는 내가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발견을 했다. 무엇보다 구조를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계산은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가게가 이점에 있고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잘 아는 거리에 있는 잘 아는 건물인데 내부는 너무도 낯설었다. 규칙이 다르다는 인상이었다. 나는 그 백화점에 딱 30분 있었는데 겨우 30분이라도 왠지 불안했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혼잡했고 다른 손님은 모두 여기가 홈그라운드인 것처럼 보였고 침입자로서는 미안하고 그러나 어디 기가 죽을 소냐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기억에 있는 긴장감이었다. 그렇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긴장감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너무 두리번거리면 볼품없다고 자신을 꾸짖는 면도 함부로 영합하지 않으려고 자칫 비판적이 되는 부분도 자신이 그 장소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도 그렇다고 익숙해질 리 없고 익숙해질 수도 없다는 기묘한 기분도 내가 그 백화점에서 사려던 것은 채소였기 때문에 채소가 있다는 표지판을 따라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채소를 몇 종류 고르고 문득 보니 옆에 채썬 미역줄기와 산초와 함께 졸였다는 잔생선 조림이 있어 그것도 샀다. 여행지에서 나는 충동구매를 잘한다. 잔생선 조림은 후타루코라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왜 후타루코인지 알 수 없지만 다음 날 아침에 죽과 함께 먹은 그것은 묘하게 맛있었다. 비스듬한 잔. 비스듬한 잔이 있다. 목이 없는 와인잔의 원형 유리 바닥에 바로 붙어있는 받침 부분이 30도 정도 기울어 있다. 요리사 모자를 쓴 남자 그림과 그레이셜 익스프레스라는 글자가 찍힌 그 와인잔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여행 기념품이다. 스위스의 산악열차를 탔을 때 식당차에서 사용되던 잔이라는데 선로의 경사가 같은 각도로 비스듬히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방향을 바꾸면 와인이 수평을 유지한다. 그 잔이 재미있어 갖고 싶었던 아버지는 차장에게 부탁해 한 개를 얻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그 비스듬한 잔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용도를 설명했다. 산악열차를 타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당차의 광경, 모든 테이블에 비스듬히 기운 잔이 놓여있고 찰랑거리는 레드와 화이트 와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를 상상하고는 외국인들의 발상이 참 멋지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잔이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행 기념품이 대체로 그렇듯 금방 잊혀졌다. 얼마 전에 불쑥 떠올라 찾아보니 식기 선반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30년 넘게.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이 그곳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다. 씻자 잔은 당연히 반짝반짝 빛났다. 마치 새 물건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마치 그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잔은 여전히 반짝거렸다.
레드 와인을 따라 보았다. 평편한 책상에 잔을 놓아도 와인은 물론 수평이지만 받침 자체가 기울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낮은 쪽 테두리에서 당장이라도 와인이 흘러내릴 것만 같다. 받침 절반에 책을 대어 비스듬히 했더니 안정을 찾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비스듬한 잔의 와인을 마시는 자신이 우습게도 여겨졌지만 건강하던 시절에 호기심이 많았던 아버지 기질을 잠시 떠올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있을 때 여행하던 사람이라면 뒤에 남은 사람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여러 장소에 가서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나를 떠나보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하고 쓰면 과한 욕심일까? 돌아갈 장소.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여행에서 돌아오면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왜일까? 돌아오면 집안 청소를 해야 하고 우편물도 메일도 팩스도 잔뜩 쌓여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장을 보지 않고는 먹을 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인데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그렇다 하는 대답은 옳지 않다. 가족과 함께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하니까. 즐겁고 충실한 여행일 때는 도중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물론 한다. 돌아가면 마감해야 할 원고가 기다리고 있고 청소와 잡다한 일에 쫓겨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여러 번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여행한 경우에도 집에 돌아오면 안도한다. 참 부조리하다. 옛날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친척 집에 다녀오느라 반나절 정도 집을 비웠을 때 엄마는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 다행이다. 아직 집이 있어서. 어렸던 나는 속으로 뭐라고? 하고 생각했다. 집이 아직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없는 게 이상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의 심정을 마음이 아리도록 이해한다. 집을 비운 시간이 반나절이든 며칠이든 몇 주든 집이 아직 있는 것은 조금도 당연한 일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하지도 않고 지진에 무너지지도 않고 지나가던 차가 박지도 않고 범죄자가 들이닥치지도 않고 집이 그 자리에 번듯하게 있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그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아직 있다는 것. 여행을 떠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마음도 떠났고 순간적으로는 잊기조차 했을 텐데 그런데도 아직 돌아갈 장소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규수나 홋카이도, 미국이나 유럽 등 여행을 좋아해서 아무튼 어딘가로 떠나고 싶고 실제로 반복해서 떠나보고 듣는 것, 만나는 사람, 먹는 음식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벅찬 가슴으로 여기든 공항에서 여행 가방과 함께 돌아오면 집이 아직 거기에 있고 게다가 여전히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 놀랍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고 안도하는 것은 매번 그 사실에 감동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는 한나절 남짓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30분짜리 여행에서 영감을 얻어 여행 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에 익은 서울 거리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익선동 어느 멕시칸 음식점에서 먹은 타코의 맥주 한 잔은
정말 여행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동경하든 먼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30분짜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